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랜서 마케터 사라입니다.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일잘러의 기본 조건이지만 생각보다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크몽에서 사람을 써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내가 크몽에 내 서비스를 올렸을 때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크몽에서 막상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소통도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업무 매너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프리랜서에게 커뮤니케이션이란 진짜 필수 조건인 이유 중에 하나가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일을 덜려고 고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통 에러, 뭐 피드백 에러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시간을 낭비한다면 저는 프리랜서를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렇기 때문에 일 잘하는 프리랜서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 직장 생활을 해보는 게 가장 빠르긴 해요. 근데 모든 프리랜서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프리랜서 전선에 뛰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 입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란 게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거긴 한데 저희 팀원들 외에도 프리랜서들을 고용해본 입장에서 최근에 저희 팀원들에게 제가 피드백한 것들 위주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빼놓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컨텐츠를 보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읽는 사람, 그러니까 독자를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간을 아껴주고, 그리고 드는 노력을 아껴주고, 그리고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돼요. 이게 때때로 그냥 구두 커뮤니케이션만 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에는 이게 클라이언트가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근데 그리고 한 명이랑만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분명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지? 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기록을 꼭 남겨놓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거는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아니라 프리랜서들에게 중요한 건데,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진짜 100이면 100 말을 바꾸는 클라이언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A라고 이야기해놓고 아니 내가 그런 적 없는데 B라고 얘기했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놔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소환하면서 이것 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안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와갖고 딴 얘기하고 프로젝트를 엎어도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서 전화나 회의를 했어도 이메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약 사항을 보내거나 아니면 노션 등의 회의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어를 써야 됩니다. 이건 저도 사실은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인데 이제 성급히 얘기를 하다 보면 주어를 생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헷갈릴 만한 대명사가 많아지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생길 수 있고, 그럼 나는 A라고 이해했는데 상대방은 B라고 사실은 이야기했을 수 있어서 제가 B 해달라 그랬는데 왜 A처럼 하고 계세요? 라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제가 2번, 3번씩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사실은 저는 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리 어떤 대명사가 헷갈릴지를 예측을 해서 이제 그 주어를 꼭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프로젝트, 그거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프로젝트에 라고 하면 이제 프로젝트가 여러 개 진행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라고 얘기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사진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뤄지고 있는 사진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광고, 어떤 클라이언트, 어떤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뭐 간략하게나마 좀 시간 낭비라고 처음엔 생각할 수 있지만 꼭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기 쉽게 써야 돼요. 굉장히 많은 초보 프리랜서 분들이, 뭐 저도 물론 그랬지만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구구절절 씁니다. 간략히 보기 쉽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제목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목부터 이게 뭔 내용인지를
를 달아주는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핵심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갈씩 전개.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뭐 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블랙 포인트나 강조나 뭐 컬러 넘버링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것도 너무 많이 쓰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핵심 밑에 약간 소주제를 나열을 할 때 쓰고, 네, 그리고 언더라인 정도 씁니다. 이제 뭐 소제목에 하이라이트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기 쉽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게 제일 쉽습니다. 블로그 글 쓰는 것처럼 줄글로 이렇게 쫙 쓰다 보면은 이건 아닌데 싶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만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련된 정보끼리 묶는 게 필요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주제, 소주제가 있으면 좋아요. 제목이 있고, 그리고 대주제가 있고, 그리고 대주제에 뭐 소주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대주제에 대한 요소들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소주제는 한 포인트당 뭐 문장이 세 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 문장으로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 Call to Action이라고 하죠. CTA를 확실히 주는 거예요. 이런 구구절절 쓰다 보면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 언제까지 이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데드라인을 명시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액션을 취할 때 뭐 필요한 자료나 이제 참고 링크가 있다면 이제 거기에다 다 링크를 걸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을 쓰다 보면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이 내용이 굳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좀 이게 시간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야 나중에는 그런 과정 없이도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다 유용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한번 프루프리딩을 하면서 중복 한번 솎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존중을 담아 써야 된다는 건데요. 클라이언트는 사실은 존중을 해야 되는 대상이지 그냥 막대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해용? 막 이런다던가, 아니면 물결을 너무 많이 쓴다던가, 뭐 이거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예시가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친구를 대하듯이 말투를 쓰면 안 되고 최대한 존중을 담은 말투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존중을 담는 방법 두 번째, 출퇴근과 업무 시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연락할 시에는 이제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이제 실례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늦은 밤 연락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또는 이제 늦은 밤 실례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말을 떼는 게 좋고, 이제 진짜 급한 커뮤니케이션 아니면은 예약을 해놓던가 아예 안 보내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보통은 10 to 7, 뭐 9 to 6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9시 또는 10시, 이제 주로 10시에 맞춰서 다들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보내놓으면 뭐 출근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죠. 그리고 6시, 5시에 연락을 최대한 피하고요. 왜냐면 그때 연락을 하면 답변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최대한 뭐 4시 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일을 보낼 때는 뭐뭐 합니다 이런 톤을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지원자 누구누구누구입니다. 프리더 마케터스 입단 문의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고 이러한 포지션으로 이제 프리랜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뭐 한번 저한테 뭐 저는 누구라고 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어요. 약간 이렇게 쓰신 분이 있었는데 저를 되게 어리게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투를, 이메일을 쓰실 때 최대한 상대방이 내 상사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필수적이진 않지만은 상대방의 기분이 최대한 상하지 않은 말투로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왜 그렇게 생각해요? 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던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상대방에게 너무 직설적으로 들리지 않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되게 좋은데, 이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들 보면서 이 말투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시면 적어놓고 그걸 서버를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는 최대한 애매한 말투를 지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공유 같은 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뭐 성과가 잘 나왔다, 성과가 좋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성과가
어떤 수치로 나와서 이것은 이제 전환율이 얼마이고 이것은 지난 뭐 기준 대비 몇 퍼센트 높은 수치로 지금 좋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하면은 왜 좋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게 너무 애매하다 싶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하는 대상이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뭐고 그리고 알고 싶은 게 뭐고 그리고 알 필요가 없는 게 뭔지를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하나 더 있는데, 이미지 같은 거 보낼 때 어딜 봐야 될지를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보고서 같은 거 보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빨간 네모 박스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여기엔 정보가 진짜 많은데 이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곳은 여기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이제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이게 뭔 표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바로 내가 여기 이 부분을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각주까지 달아주면 완벽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맞춤법을 주의해야 된다는 건데요. 특히 작가분들, 에디터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맞춤법을 틀렸을 때 신뢰도가 확 떨어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도 좀 맞춤법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을 믿고 내가 글을 맡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 오늘 커뮤니케이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이고, 뭐 물론 친해지면 되게 편하게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다 프로페셔널한 어투로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왕이면 좀 진지해 보이는 게 나으니까요. 이제 그분들이랑의 개인 메시지 외에는 최대한 단톡에서는 특히 좀 프로페셔널한 말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일 잘하는 프리랜서가 되자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